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오전 7시에 그 목동에 있는 닥터바이크를 출발해서 지금 일영 유원지를 지나서 지금 장흥 유원지 언덕에 와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다들 자전거 타고 첫 번째 포인트에서 물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저쪽 뒤편에 인수봉 같은 게 보여요. 보이실까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많이 빠졌죠. 1% 중반대에 빠져서 그동안에 빠지는 게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빠진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마디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이고, 제목에서 뽑았던 것처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임박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곧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경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장 한마디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과 관련된 원자재 재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즉 유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난다고 하면 인간 본성상 전쟁은 가장 최악의 사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인류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1차 대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큰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전쟁은 정말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동네 산적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 그것도 전쟁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동네 남정네들이 무장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전쟁의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DNA 가운데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심리적인 충격과 본질적 경제적 충격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충격은 어떤 것이 정말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냐?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가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정말 금융에서는 은행이 휘청거리는 게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냥 전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태가 나는 건 산유국인 이란과 또 중동국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유가가 올라야 되겠죠. 유가가 안 올랐습니다. 유가가 안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번에 이 전쟁이 나면 세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유가는 어제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좀 헷갈리죠.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인플레이션 하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죠. 자, 달러는 안전자산이에요, 아니에요? 20년 우리가 코로나 때 달러가 얼마나 강력한 안전자산인지 우리는 잘 경험했죠. 그러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통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안전자산인가요, 통화가? 애매하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금융에 약간 과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하나 덧붙여지면서 변수가 하나 더 덧붙여지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인지를 하고요. 그래야 오늘 시장이 읽어지지 않으면 오늘 시장 되게 뒤죽박죽이에요. 달러가 강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달러 강세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로 달러가 강세인가요? 아니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요? 유로가 약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달러가 강세냐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유로가 약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유로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과 유로 원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 건 분명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가격이 1380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1380원 외환위기 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제 1440원 하던 유로 원이 1470원이 넘어가면서 이거 좀 많이 약세네 이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흐름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있는 거고, 오늘은 오히려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달러가 강세냐? 아니, 달러 강세는 맞는데 유로 약세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더 맞는 그런 그 적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요동을 많이 셨는데요. 안전자산의 대명사를 하나 읽어보죠. 한 글자. 네, 금이죠. 안전자산 중에 진짜 그 대명사죠. 금인데, 이 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이 장중에 미친 듯이 수직 상승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이 대목도 오늘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가면서 금값이 갑자기 팍 들어왔다가, 저는 이건 뭐 선물 월물이 바뀌었나 할 정도로 팍 튀었다 제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산 가격의 혼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채권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뭐 7bp, 8bp, 뭐 6pp 뭐 이런 식으로 막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숫자를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할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자산 가격에서 상당한 혼돈이 발생했고,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외해 속에는 DNA 가운데 깊숙한 곳에 전쟁에 대한 혐오와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류 차질과 유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그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달러 강세도 순식간에 어떤 측면에도 뒤집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화 가격, 특별히 원자재 재화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뭐 그렇게 틀린 시각은 아닐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반도체 지수가 거의 폭락 수준의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 모두 빠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보통 뭐 한 3%대의 3, 4, 5%, 뭐 2%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도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과 빅테크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아시아권에 조금 충격은 줄 수 있는 시장 흐름이 될 것 같고, TSMC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은 한번 숨 고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봉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 재미난 지표는 중국에서의 총통화량, 그러니까 그 사회융자 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출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과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뭐 이 화장품 수출입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도 함께 그 과거 최고치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로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숨고르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끝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또 이런 흐름들이 지켜진다면 뭐 다시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말에 시장이 많이 빠져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원래 아침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출발지를 못 찾아갖고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영상을 못 찍고 중간에 이렇게 경기 도중에 지금 보이실까? 저쪽에 보면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저기 보일 것 같은, 지금은 또 없네. 계속 지나갔었는데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빨리 탔고, 지금 2시간 막 7시 출발했으니까 2시간 막 지났는데 한 51km 탔고 산 하나 넘었으니까 느린 속도는 아니게 잘 타고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보시면 사람들 지나가죠. 네, 빨간 옷.
자, 여러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장흥은 조금 봄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좀 보실까요? 저 목련이 지금 산 높이라서 그런지 막 엄청 피었고, 서울에는 다 떨어진 벚꽃이 아직까지 좀 덜 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와, 저 산 다시 한번, 저 밑에도 네, 벚꽃이 있어요. 아주 이쁜 봄입니다. 저기도 벚꽃 보이시죠? 이쁜 봄입니다. 시장은 우리를 속였을지라도 이 멋진 계절을 그냥 넘길 순 없죠. 저는 자전거 타고 곳곳에 안 다녀본 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흥유원지는 처음 와봤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꽃도 괜찮고,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을 찾아가는 영상은 아주 재미난 영상, 미국의 물가가 어떠냐. 제가 이제 이선엽 이사하고의 대담을 통해서 달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 바꿔 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로 제가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 내일은 굉장히 재미난 건데, 진짜 철학자를 모셔서 그분이 소설 썼거든요. 근데 소설 써가지고 그분 모셔가지고 철학적인 담론을 했는데, 이런 담론은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담론이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철학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저도 30년 전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면서 이게 그 철학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철학이라는 감각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생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대담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와의 대담이 여러분을 매일 찾아갑니다. 많이 안 보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철학에 목마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이게 이제 대학교 이상급에서의 나누는 철학적 대화나 대담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봄을 즐기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안녕.